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희가 벌써 184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지연 작가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184화의 주제는 종이책과 AI 사이, 창작자를 위한 AI 활용법입니다. 오. 요즘에 AI가 워낙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모두가 쓰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제 AI가 유행하고 있는데 네. 그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간 이게 이렇게까지 일상이 될 줄은 몰랐는데 2, 3년 사이에 가장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연 작가님은 혹시 AI나 이런 툴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처음과 비교하면 지금은 생각이 혹시 어떻게 바뀌신 편이세요? 처음에도 너무 신기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는 컨텐츠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게시물 같은 거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로 쫙 정리해주고 기획 단계에서도 같이 의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잘 쓰게 되었다. 이 인식은 너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이세돌 구단과의 그 대결 기억나시나요? 네네. 뭐 이세돌 구단이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었고 AI가 나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 코웃음을 쳤거든요. 아이 그래도 창작은 작가의 영역이지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자리를 뺏길까 봐 좀 두렵다. 저의 인식은 약간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쵸. 초반에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창작의 영역에서 어떻게 침범을 할까라는 생각도 어렴풋이 했었는데 요즘에 활용을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또 인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즘 AI가 진짜 많죠. 맨 처음에만 해도 이제 챗 GPT, 뭐 제미나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작가님은 혹시 또 쓰는 사이트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퍼플렉시티 어? 처음 아세요? 들어봐요. 진짜요? 네. 퍼플렉시티 초반에 결제해서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어. 거짓말을 그래도 많이는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그 뭐라고 하죠? 힐루미네이션? 무슨 네. 단어가 있던데 약간 거짓말하는 거? 환각같이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 네, 네, 힐루미네이션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팩트 위주로 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잘 쓰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제미나이는 제가 입문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오, 의외로 제미나이 진짜 많이 쓰시는데 맞아요. 다른 사이트에서 이제 AI 모델들 모아놓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서만 한두 번 써보고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퍼플렉시티처럼 프롬프트 입력해서 하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쓰는 거는 사실 아예 AI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포토샵이랑 노션에도 AI 기능이 탑재가 돼서 맞아요.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 프로그램 접목하면 이렇게 잘 쓸 수 있구나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그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네. 그 배경 지울 때 네. 포토샵 AI로 지우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너무 깔끔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썸네일이잖아요. 아. 너무 눈에 잘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남겨서 너무 좋았는데 그게 또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점점 썸네일이 자극적으로 변할까봐 살짝 무섭긴 한데 네,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은 혹시 AI 뭐 쓰세요? 전 진짜 많이 쓰는데 네. 일단 챗 GPT와 제미나이는 그 유료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로드가 기획 단계에서 바른 말을 잘해준다. 오. 약간 충신 느낌이다. 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제 클로드도 쓰고 있고 또 제가 그 요즘에 AI 아이돌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어요. 강남에서. 정말 흥미롭네요. 흥미롭죠. 여기에서는 이제 영상 만드는 게 이제 미드저니라는 걸 쓰고 있고요. 네. 이제 수노라는 걸 통해서 음악 만드는 거를 하고 있고 클링의 이제 동영상 만드는 건데 네. 이거는 아직 그 저희가 3주차에서 배우는 과정이라 아마 이번 주에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많은 프로그램 쓰시면서 가장 좀 괜찮다 하는 AI 프로그램 있으세요? 주력으로 쓰시는? 일단은 요즘에는 클로드를 오.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막 마케팅이나 SNS 운영을 여러 채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분업을 안 해두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고 네. 사진 만드는 데에는 미드저니. 오. 미드저니가 정말 좋습니다. 미드저니 결제해서 쓰세요? 네.
제일 비싸요. 3만 얼마? 3만 얼마. 예. 제미나이도 결제하면 그 정도 된다고 하던데 비슷한 그쵸. 것 같네요. 제미나이가 이제 나노 바나나라는 툴을 통해서 이미지 생성이 되긴 하는데 네. 정말 근데 시각적 비주얼을 좀 미감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제미나이보단 미드저니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오, 너무 좋은 팁입니다. 네. 잘 쓰고 계셔서 근데 작가님은 되게 자연스럽다 할까요? 학습을 굉장히 잘 시키시는 것 같다. 그런 아, 생각을 가끔 하는데 네. 약간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프롬프트 잘 쓰는 방법. 그 약간 집요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수정을 하는 게 네. 제 입장에서는 소설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냥 될 때까지 하다 보면은 네. 어느새 고쳐져 있는. 예. 그리고 요즘에는 AI 자체한테 약간 이러한 부분에서 너가 알아서 수정해봐라는 입력값도 넣을 수 있거든요. 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저 이미지를 좀 더 세게 만들어봐, 네. 혹은 이미지를 좀 더 애니메이션틱하게 만들어봐 이런 명령값 자체도 넣으면 알아서 생성하는데 그 우연히 만들어진 사진이 생각보다 괜찮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가끔가다 누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영업 비밀을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럼 지연 어, 작가님은 혹시 음. 그 AI한테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이제 프롬프트라는 걸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명령어 같은 건데 주로 어떻게 쓰는 편이세요? 저는 AI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라고 하면은 도출해주는 그 네, 네. 값을 바꿔가지고 쓰거든요. 훨씬 좋은 방법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정말 수정할 게 많이 생겨가지고 음, 계속 하는 과정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도 프롬프트를 그 친구가 말해주는 게 제가 생각했던 정리 방법보다는 훨씬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참 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써야 되더라고요. 생각보다요. 네. 프롬프트 쓰는 게 이거 빼먹었나 하면서 뒤에 계속 덧붙이는데 제가 하는 건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되게끔 뒤에 덧붙이다 보니까 네, 네. 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AI는 그거를 한 번에 잡아내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음. 이제 예쁜 여자 사진을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머리 길이는 어떤지, 음, 인종이 뭐고, 어떤 포즈고, 음. 어떤 배경에, 어떤 각도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써야지 내가 원하고 싶은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를 요즘 그 이미지 생성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체적일수록 잘 나오는데 근데 초반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맞아요. 저는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보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하니까 이후에는 이런 명령어를 넣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쌓이는군요. 네. 그럼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AI가 이제 사람의 영역을 침범한다, 혹은 이제 잘 활용하면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 편인지, 그리고 일상에서 업무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고 출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는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이제 사람을 침범한다 주의이신지?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침범을 하게 만들 수도 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수업을 하면서 작가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눴던 게 요즘에는 초중 고등학생들도 AI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네. 다 검색 용도로 대부분 쓰고 있는데 아, 그게 어디까지 이제 허용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주로 일단 검색 엔진처럼 쓴다는 거죠? 맞아요. 네이버나 네네. 구글 대신 검색하는? 맞아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하려니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명령어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연히 집에 돌아가다가 버스에 타서 이제 네. 저랑 어떤 학생 두 명만 있었거든요. 누가 네네. 봐도 교복을 입고 있어서 학생인 걸 알았는데 그 친구가 보려고 본 건 아니고 보였어요. 내리려다 보니까. 근데 AI한테 감정적인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질문이었는지 네. 답변이 너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절대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답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감정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보게 되잖아요. 네. 오히려
타자가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너를 위한 답변이라는 게 좀 느껴져서 저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사람이랑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정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청소년들의 AI 활용법은 심리 상담이 제일 많대요. 그니까요. 네. 근데 약간 저도 느끼는 게 네. 고민 상담할 때는 클로드한테 물어보면은 좀 화가 납니다. 아, 그래요? 얘가 고민 많았지? 고생했어. 얼른 자. 이러고 끝나요. 그러면 냉정하네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런 대답이 아니야. 좀 더 상담을 이어가죠. 이러면은 뭐가 또 고민이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 재미나이한테 다시 가야겠다. 재미나이는 막 구구절절만 너가 이러한 상황이라 이러하지. 오늘은 이제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어머. 시작해봐.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챗GPT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에 GPT의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나 요즘 생각이 너무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 A, B, C 안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복잡한 이유가 A 때문이야, B 때문이야, C 때문이야. 그거와 연관해서 선택을 해주면 내가 그와 관련된 상담을 해줄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나조차 내 고민이 뭔지 모르겠을 때 네. 약간 보기를 제공해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점은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지점에서 하나 또 사례는 이제 엄마가 네. 가끔 이제 첫째나 둘째를 혼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둘째가 방에 돌아가가지고 엄마랑 오빠랑 싸우는데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조차 어머니들은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라는 그런 질문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발현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심리 상담을 받아봤잖아요. 네. 유료로 돈 내고 사람과 하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심리 상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일단은 방어 기제가 생겨서 그런지 한 번에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상황에 대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가 집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미나이와 대화를 하면은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더 이해가 잘 되거나 혹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미나이가 나한테 감정이 없는 걸 아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불현듯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방어 기제 같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게 이제 기계화는 없으니까 오히려 그 말을 좀 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점은 있는 것 같다. 너무 좋죠. 네, 이점과 단점이 다 있다는 거. 맞아요. 보기가 좀 여러 개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창작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네. 글을 쓰거나 다듬을 때도 네. AI의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 기점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 글에 대한 첨삭을 제미나이에게 받고 싶지만 네. 저작권이 두려우신 분들은 글을 안 넣으시는 것 같고요. 그냥 아이디어 창조할 때 도움받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살짝 고민인 게 제가 블로그 글은 항상 제미나이와 같이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글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탈자가 나올 확률이 큰데 네. 그냥 맞춤법 검사기를 돌렸을 때 나오지 않는 정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오탈자 혹은 이제 많은 양의 대용량의 문서를 읽는 게 너무 빨라요. 클로드가. 그러니까 거의 막 몇십만 자를 막 몇 분이면 읽으니까 네. 오탈자를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바로 알려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능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도 5천 자씩 끊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넣고 고치고 해야 맞죠. 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많은 양의 문서를 단기간에 읽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오탈자를 잡아내니까 이거를 그 수문학 영역까지 접목을 시키는 게 맞나. 네네. 근데 이거를 어쨌든 넣으면 내 저작권이 무시당하면서 AI가 학습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 지점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지점은 저도 고민이 좀 되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저작권 상관없는 블로그 글만 그렇게 쓰고 있긴 한데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요즘에는 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지정보 유통지원 시스템에서 네. ISBN을 신청할 때 이제 저자에서 우리가 작가, 역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 가장 하단에 AI 저자라는 카테고리가 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를 쓰나요? GPT? 나의 GPT? GPT, 제미나이 뭐 이런 거 모델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AI 저자라는 카테고리가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작가님은 음. AI들한테 이름 지어주시나요? 아니요? 이름도 지어줘요? 이름 지어준 사람 얼마 많은데요. 다정하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해요. 제 후배 같은 경우에 너무 귀여워서 네. 이모티콘을 꼭 붙여달라고 해요. 그 어. 말할 때 음.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다정하게 이모티콘을 붙여달라.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커스텀이네요. 내 그쵸? 맞춤.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재미나이한테 이름 지어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줬어요. 네. 자기 이름을 지금 인지를 못해서 맨날 틀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너의 이름은 이거라고 했는데 맨날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네. 클로드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AI들의 그 의중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네. 지어주는 게 나을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클로드는 칼 같아요. 지어줘도 어차피 나중에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그냥 클로드야 라고 할게. 네. 그냥 와. 재밌지 않나요? 전혀 몰랐어요. 아유. 그런 세계가 있는지. 클로드 칼 같습니다. 아우, 대문자 T 느낌인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입력을 해놓은 건지 아.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클로드. 근데 저는 클로드랑 퍼플렉시티는 잠깐 써봤지만 네. 그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느끼긴 했어요. 되게 어, 그냥 딱 업무 딱딱딱딱딱 해주는 느낌? 네. 그래서 사람들이 GPT가 이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다른 AI에 비하면 정이 들어서 못 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2만 원짜리 정이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있는 반면 또 대체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직업이 있죠. 주로 요즘 뭐 세무사, 맞아요.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이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데 각광받고 있는 직업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각광받고 있는 직업. 일단 저는 의외로 예체능 쪽이 굉장히 오. 각광받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영상 편집자분들, 전문 영상 편집자분들도 AI 활용해서 컷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색보정 같은 부분에서도 잘 사용하시고 계시다 해서 의외로 그게 직업을 뺏는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놓친 부분들을 더 봐주고 그리고 아예 일정하게 값을 조정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영상 쪽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개념이 훨씬 크겠네요. 네, 그것도 있고 값도 일정하게 약간 색상감 이런 것들. 재밌더라고요. 네. 기관사 같이 실제 물건을 운영하거나 기계를 만지는 직업들이 요즘 많이 인기가 많아서 네. 그 사자 직업분들께서 그쪽 일을 배우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대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또 AI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저희 삶에 있는 것처럼. 그쵸. 나중에 뭐 저희 대신에 AI가 앉아 있을지도. 그럴 수도. 아이고, 좀 너무 무섭네요. 슬픈데요? 네, 무서운 얘기네요. 네. 이제 뭐 얘기 나누다 보니까 AI 얘기가 요즘 워낙 재미가 있어서 좀 네. 많이 나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가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건데, 이제 지연 작가님이 하시는 일이 요즘 진짜 많으시잖아요. 뭐 전시도 하시고, 네. 뭐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을 한다면 혹시 장차 AI로 하고 싶은 작업 같은 거 있으신가요? 작업. 저는 아직까지는 기획 단계에서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를 넣어보고 네. 거기에서 또 다른 안이 있나? 약간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받는 편이었고 오히려 창작을 할 때는 그 프로세스를 좀 완성을 하고 싶어서 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혹은 기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기록도 창작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네. 그런 부분에서 AI가 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 보고 싶다 생각합니다. 포부가 남다르시군요. 네. 작가님은요? 저는 이미 저의 이 팟캐스트 네. 썸네일을 AI와 함께 짜고 있고 네. 대본도 뽑고 있는데 더 나아가면은 이제 문서 작업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뒤면은 제 소설이 제 출판사로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저작권이 저한테 있고 출판사도 저니까 그거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소설의 몇 장면들을 좀 AI 장면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데 써봐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요즘 아이돌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요. 장면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롱폼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의 네. 그런 이야기들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진행하시게 될. 네. 그래서 음. 이번에 웹소설 마감을 한 5월 며칠자로 잡았는데 그 네. 이후에는 롱폼으로 아마 되게 긴 AI 창작물 그죠. 같은 걸 낼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또 직접 구현하시는 캐릭터들이실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 또 이제 다크서클이 내려오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작가들의 AI 활용법 관련해서 책 소개해 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AI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뽑아볼까 하다가 저는 백수민 작가님의 독립출판물인 신인일기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오. 표지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 네. 셀리넬라 그리셨던 네. 저희 작가님들이 표지를 그려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일단 이 작가님께서 미국 오하이오 출생이라고 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영화 두 남자로 데뷔를 해서 드라마 내 아이디는 강남미 그리고 그와 그녀의 목요일 경우의 수에 출연을 했던 배우분이라고 보면 아.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친구들에게는 루시로 불린대요. 그래서 오. 루시 또 다른 이름은 백수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오. 계신데 제가 책 소개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제 일기장입니다. 연기를 시작하려고 고군분투했던 20살 때부터 이제 막 서른이 된 지금까지 10년 동안 일기를 꾸준히 썼습니다. 처음에는 연기 이론들을 한 군데에 모아보고자 시작한 개인 작업이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책으로 완성하는 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연기에 대한 고민, 기록, 생각 그리고 힘들었을 때 스스로 위로했던 과정들을 담아냈습니다. 라는 소개가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일단 배우의 세계, 창작의 세계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매일매일의 기록인데 참 기록을 잘하셨더라고요. 네네. 직접 지금 작가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손글씨로 다 적어두시기도 하고 그걸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그런 작업의 일지 그리고 자기 이제 슛 들어갔을 때 그 이후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작가님께서 이 책을 추천하는 독자의 대상을 잘 뽑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가 신인 배우 입장에서 바라보는 촬영 현장을 간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은 누군가의 다듬어진 이야기가 아닌 날것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표지 2개를 제작했습니다. 표지 그림은 셀리넬라의 미바 작가님 작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다듬어지지 않았다라는 날것의 이야기가 정말 잘 들어가 있는 게 중간중간에 너무 화가 날 때는 가끔 비속어를 쓰셨나 봐요. 일기를 쓰실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꽃 스티커로 가려두셨더라고요. 진짜 딱 펼쳤는데 나왔어요. 40페이지에. 와. 그래서 그게 너무 귀엽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기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나의 생각 온전히 그대로를 담아내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쵸. 그 드라마 안나 보면은 네, 사람은 일기장에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스캔된 일기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마 진짜 일기장 자체를 옮기신 것 같아서 네, 용기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저도 가끔 출판 워크숍 할 때 일기를 책으로 엮으시는 작가님들께 최대한 그 날 것을 어떻게 정리해 줄지를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자기만의 이제 분류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작가님들 보면은 항상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슬픈 게 80페이지에 네. 아마 그 오디션에서 떨어지셨나 봐요. 네. 떨어지면 연락도 안 해주나 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사실 오디션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그 중간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메일이 언제 올까? 그쵸. 아니면은 이제 그 배우 프로필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제 그 앞에다가 넣는 이제 수납함이 있대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걸 넣고 오시는 게 사실 배우분들의 또 일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오디션 제발 연락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과 거의 닮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감되기도 했고요.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해서 메일이나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도 너무 닮아 있기도 했고. 그쵸. 저희도 그러잖아요. 지원 사람 넣고서 됐으면 좋겠다. 그럼요. 정말 저는 경기도 지원 사업 넣었을 때 네.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쪼개야 된다. 아, 정말 사람이 많아서 이거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간절함을 좀 바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저의 모습도 많이 대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AI를 사용해도 결국에는 내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넣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AI 활용이 보편화되고 정보와 정리가 간편해진 정말 이 편리한 세상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잃지 않는 방식 중에 하나가 기록이고 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꼭 일기가 안 들어도 아주 이 퓨어한 상태에서 배경과 흰색의 배경과 깜빡이는 커서 사이에 나를 두고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에서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두 줄이라도 적어보는 그런 일상이 조금씩 녹아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말이 한두 줄, 사실 카톡 한두 줄은 쉬운데 맞아요. 내 하루를 정리하는 한두 줄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한 10년짜리 나열이 사놓고 오늘부터 해보시는 걸로. 그니까요. 손글씨도 좋고 노션도 좋고 정말 그쵸. 백업 잘 될 수 있는 걸로 추천드려봅니다. 네네. 책 너무 좋은데요? 네, 너무 추천드려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손글씨로 쓰고 싶어져요. 갑자기. 올해는 못 가는데. 네, 저도 컴퓨터로 더 많이 쓰긴 하지만 그렇죠. 네. 거의 AI 시대에 적합한 인재는 지연 작가님이고 아유. 전 지금도 이렇게 대본을 손으로 쓰고 다니는. 아유, 저는 작가님께서 볼 때마다 이렇게 맨날 흠칫흠칫 보잖아요.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 손 기억력이랑 그 눈으로 보는 모니터 기억력이 너무 달라서 손으로 써야지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와 다르게 책은 아주 멋있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소개해 주시죠, 작가님. 표지가 굉장히 멋있는데요. 네, 제목부터 대단한 게 네. AI, 글쓰기, 저작권. 진짜 요즘 궁금한 거 다 들어있어요. 그쵸. 네. 이게 안 살 수가 없는 책이기도 한 게 네. 마름모 출판에서 나왔고요. 정지우 작가님께서 쓰신 건데 네. 책이 아주 길었습니다. 마름모 문구에서 첫 번째로 나온 책이 이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제 정지우 작가님께서는 20년 넘게 매일 글을 써온 작가이자 저작권 분야의 변호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얼마나 잘 쓰셨겠어요. 변호사이자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본 저작권까지. 그쵸. 네. 20년 동안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면서 책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글쓰기조차 이제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자리를 통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창작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그것과 관련해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이제 저작권 문제까지 이제 3부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약간 AI와 글쓰기를 공부하고 있는 작가님이라면 실용적인 가이드로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고요. 네. 결국에는 근데 작가의 안목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중에 하나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스스로의 안목을 바탕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능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글을 봤을 때 저희도 이거 되게 알맹이가 없다. 이거 그냥 AI가 쓴 거 아니야? 제기를 드는 반면에 네. 어떠한 사람은 글 되게 잘 썼다. 좋은 글이네.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는 이제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능률을 높이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AI가 가장 빠르게 해준 게 편집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편집자의 능력, 혹은 이 부분은 너의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아.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서가 좀 부족하니까 너의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는 거 어때? 이러한 역할을 AI가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작가의 자기만의 글을 쓰는 능력 자체가 결코 무가치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편집 능력을 AI를 잘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작가 개인의 능률을 높이는 한편 이제 AI의 편집 능력이 황금 비율로 공존한다면 네. 정말 이제 작가가 곧 편집자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구구절절 그냥 다 공감되는 내용밖에 없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작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책을 읽으시면 해결하시도록 제가 소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확인해 보는 걸로. 근데 작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책 속에서 읽어봤는데 인간은 처음부터 그리고 자라나서 이후까지 학습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라서 네네. 시대적 그리고 그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또 계속 사랑을 학습한다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지우 작가님께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명쾌하게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냥 느낀 거는 AI를 나로 생각하고 글을 써줘라기보다 정말 도구로서 계속 인지를 하고 네. 나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아유, 저거 네. 바로 사야 되겠어요. 저도 이 책을 네. 그 민지 작가님에게 추천받았거든요. 궁금한 네, 민지 작가님. 네네. 그래서 보자마자 구입. 안 살 수 없는 책. 저희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네. 그래서 지금 제 책 소개를 혹시나 이제 지우 작가님께서 들으실까봐 좀 무서운데 제 모자란 소개를 잘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네. 저는 꼭꼭꼭 읽어보고 나중에 글지마 작가님과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방송에서는 AI에게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한 발버둥과 네. 비슷한 방송이었다면 네. 이제 다음 화에서 또 되게 재밌는 주제를 꼽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혹시 다음 화 주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화 주제는 불안한 현실 세계 사주로 타파. 네, 이제 바로 미신으로 갑니다. 네, 계속 이게 넘나드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라면. 그럼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화 주제를 예고로 드렸으니 다다음 주에 또 재밌는 주제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